네, 여러분, Prepare ESPT 문제들 잘 풀어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강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특징은 어떤지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ESPT라는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준비하시게 될 파트 1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강의는요, 파트별 핵심 고득점 전략을 전수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점수가 올라갈지 여러 가지 공략 비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께 모두 다 아낌없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파트별 기출문제 한 강의당 6문항씩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도 아주 좋은 문제만 선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아마 모두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모범 답안 하나가 아니고 2가지씩 살펴볼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반대되는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여러분께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좋은 기출문제를 선별해서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전략을 한번 세워봤으니까 여러분들도 귀를 좀 쫑긋 세워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PT라는 시험은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총 9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 수는 14문제, 30분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뷰어의 영상이 종료되면 바로 답변을 시작하셔야 돼요. 대신에 답변 제한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준비하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말하기 시험이 바로 ESPT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즉석에서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 문제를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난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라는 준비를 평소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시게 되는 파트 1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자, yes, no question인데요. 질문자의 질문에 yes나 no로 답변하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도 뭐 나의 경험, 개인적인 기호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도 않고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게 답하시고 끝내는 오류를 범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답변은 준비 시간 없고요. 그리고 yes, no question 파트 1은 2문제 총 출제가 되고 10초 동안의 시간 동안 각각 답변을 하시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 1은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yes나 no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과 영어는 말하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우리말은 처음에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간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결론에 가서야 나오는 거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채점자가 원하는 건 yes인지 no인지를 일단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거든요. 영어는 2갈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주제가 되는 말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yes인지 no인지 명확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은 끝났고요.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 이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2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잠깐 언급이 되었었지만 yes나 no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죠.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가 있습니까? 했는데 yes.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그쵸? yes나 no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개가 왜 있는지 왜 없는지 우리 개는 어떤 강아지인지 이런 부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은 채점자가 원하는 것이죠. 3번째로는요. 질문의 시제에 또 인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제가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 답변도 과거로 하셔야 되겠죠. 인칭도 유의해서 답변하셔야 하는 경우 있으니까 꼭 챙겨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질문에 쓰인 어휘 그대로 사용하시지 말고 유사어를 활용해서 한번 바꿔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건 누구든지 역시 또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이니까 유사어들 많이 알고 계시고 연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답변 시간이 굉장히 짧죠. 10초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초 동안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golden sentences, 이 핵심 문장들, 모범 문장들 평소에 외워두시면 실전에서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통째로 외우실 만한 모범 답변은 이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비법과 노하우를 이제부터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Do you have a dog? 이건데요. 자, 첫 번째 기출문제로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간단한데? 라고 생각하시기 쉽죠. 하지만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 dog? 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Yes, No 이렇게만 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답변들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를 키우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Yes나 No question에서는 명확하게 Yes다, No다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연을 한다라는 거죠. 너무 관련된 설명만 먼저 늘어놓은 다음에 끝부분에 Yes나 No가 나오는 것은 우리말식 사고방식이고요. 영어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두 갈씩 생각나시죠? Yes인지 No인지 명확하게 갈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논리를 이어가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yes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기르고 있는 개의 특징이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살을 붙여주시고요. no인 경우에는 개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말하거나 아니면 개는 없지만 다른 동물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부가 설명을 해주시면 득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자, 조동사 do를 이용한 일반 동사 의문문이죠. 그랬을 때 시제 잘 보세요. do나 does로 되어 있는지 did로 되어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혹시 did로 되어 있지 않은지 그러면 내가 답변도 과거 시제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모범 답안 2가지를 보실 건데요. 첫 번째 답변은 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답변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 의사 표현을 해야 되겠죠. 개를 키운다, yes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개인지, 그렇죠? 세 번째로는 그 개의 좀 자세한 특징을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으로 개를 키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yes로 끝내지도 마시고요. Yes, I have a dog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Sure, I have a dog 혹은 개가 당연히 있죠. Of course 쓰셔도 되고요. Certainly 이런 표현들을 구사를 하신다면 yes 말고도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유창성 측면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자세한 부분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문장, My dog's name is Rex. 그래서 개의 이름도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강아지 이름은 Rex입니다. 그런데 개가 아니라 아직 강아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puppy 쓰시면 되겠죠? And he is still a pupp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puppy 하실 때는 그 P 발음 잘 하셔야겠죠? P-U-P-P-Y니까 뭐 F 발음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삼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뭐 성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암강아지입니다. A female puppy. 숲강아지인 경우에는 a male puppy. 이렇게 쓰시면 되고,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 뭐 이런 어휘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A shaggy puppy.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의 뭐 색깔이라든지 성격 특징, 이런 좀 자세한 특징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세 번째 문장에서 갈색 털을 가지고 있다. He has brown fu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fur를 쓰실 때는요, F-U-R. 이때는 F 발음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brown fur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F 발음이라든지 V 발음, 특히 우리말에 없는 발음 하실 때는 주의해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를 이제 묘사를 하실 때 꼬리가 길다, 꼬리가 짧다 이런 것도 괜찮죠? He has a long tail, he has a short tail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양처럼 순하다, 이런 성격을 나타내는 말도 있어요. He is meek as a lamb 이라는 말인데요. 양 같은 경우에는 L-A-M-B인데 B를 발음하지 않는 그런 이제 묵음이 되겠죠. 자, 그럼 부가 설명을 덧붙일 때 더 짜임새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지. Yes, I do. Yes, I have a dog. 이렇게 끝내는 거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범 답변을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개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으로는 부정의 의사 표현을 하세요. 개를 키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개를 키우지 않는 이유 함께 붙여주셔야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개는 없지만 다른 애완동물을 키우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No, I don't have a dog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개를 키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개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요 라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I think dogs are too noisy. 이때는 너무 시끄럽다. noise라는 그 소음에 대한 형용사가 되겠죠. noisy 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제가 또 준비한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개에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알러지가 있어서 키울 수가 없어요. 라는 문장이죠. 자, 그때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I am allergic to dogs.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때 to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치사 그대로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면 입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장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하셔야지만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익숙해지실 수가 있어요. 입에 붙여주셔야겠죠? I am allergic to dogs. 이렇게 쓰셔야지. 그래야 나중에 실전에서 아, 나 알레르기 얘기해야지 했는데 I am allergic of인지 for인지 about인지 헷갈리시지 않겠죠. 당연히 to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연습하세요. I'm allergic to dogs. 이렇게요. 자, 개를 키우지 않는 이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는 없지만 다른 애완동물은 있지 않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한 마리, 금붕어 5마리가 있다 라고 하려면 I have a cat and 5 goldfish 이렇게 쓰죠. 자, 우리 금붕어 얘기하실 때 왜 금붕어가 나왔냐 하면 goldfish 같은 fish는요. fish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리 많아도 fishes라고 쓰지 않거든요. 단수 형태가 복수형을 함께 나타내기 때문에 I have 5 goldfishes라고 하지 않고 그냥 5 goldfish로 끝내시면 돼요. 그런 부분도 짚어주시고 아니면은 뭐 햄스터가 한 마리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I have a hamster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겠죠. 자, 뭐 애완동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단어들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애완동물이 있을 때, 특히 개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모범 답안을 구성해 봤는데요. 자, 원어민의 답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또 들으시고요. 억양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한번 억양도 따라해 보시고 또 혹시 제스처를 쓰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